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0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방금 저 손에 들어온 월간조선 6월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기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화 방지 전문가 권용욱 박사가 본 김정은의 건강 상태, 초고도 비만으로 폐활량이 부족하다, 심장병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지입니다. 권용욱 씨는 AG 클리닉 원장 겸 서울대 의대 초빙 교수입니다. 이분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의 지난 4월 27일 행동을 의사의 관점에서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이 비만이 뭐 여러 단계가 있지만은 이 김정은의 경우에는 키가 167에서 170cm로 추정이 되는데 몸무게는 120에서 130kg이 나간답니다. 추정입니다. 요사이 건강진단을 받으면은 체질량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BMI, Body Mass Index라고 하는데요. 이 체질량 지수가 김정은의 경우에는 40에서 내지 45에 달할 것이다. 40에서 45에 달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인 남자의 이 비만 기준은 25랍니다. 25. 그 BMI가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고 35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인데 김정은은 이 초고도 비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인의 비만과 동양인의 비만이 그 중요성에서 좀 다르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의 비만은 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아주 커진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말라가고 있고 키는 남한보다 남자의 경우에 10cm나 더 짧아지고 수명은 12년이나 짧아졌는데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도대체 뭘 먹기에 저렇게 뚱뚱합니까? 저렇게 뚱뚱한 사람과 바싹 여윈 그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이 대조가 이거 도대체 뭡니까? 제가 아는 북한 사람 중에서 뚱뚱한 사람은 이 김씨 3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이 뚱뚱한 걸 보고 참 귀엽다, 뚱뚱하니까 김정은이가 귀엽게 보인다고 하면서 호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한때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육까지 먹었던 그 동족들을 생각한다면 뚱뚱해서 귀엽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뚱뚱해서 귀엽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는 그 사람도 북한 주민 처지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권용욱 씨를 다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가장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판문점에서 전통의장대 사회를 마치고 단상으로 올라가서 군 의장대의 사회를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겨우 200 내지 300m, 그것도 내리막길을 걸었을 뿐인데 벌써 김정은은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호흡이 가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폐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기념 촬영을 마치고 평화의 집에 들어가서 방명록을 작성할 때 김정은을 관찰했더니 앉아서 서명을 하는데도 역시 어깨가 들썩이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쉴 정도로 숨가빠 보여서 역시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초고도 비만인데 이 정도의 비만 상태라면은 200m, 300m만 걸어도 숨이 찰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숨을 쉴 때는 폐를 움직이게 되는데, 즉 숨을 들이쉬면 폐가 부풀어 오르고 내쉬면 쪼그러들어야 되는데 김정은처럼 복부 지방,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복압, 배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숨이 쉴 때 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폐활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비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비만 이야기 하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저는 뚱뚱해져 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꿈은 1950년대의 꿈은 뚱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저희 몸무게는 62kg인데 키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제가 공군에서 병장으로 제대한 이후에 지금까지 몸무게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먹는 편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살이 쪘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실패의 보고입니다. 내가 북한 주민들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다는 보고죠. 바싹 말랐어야죠. 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먹일까 고민을 하면서 바싹 말랐어야죠. 박정희처럼.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정희는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고 이 세 사람은 자기 실패의 성공자라고 합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날 힘도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패의 성공자입니다. 그게 바로 뚱뚱한 몸, 키가 저보다 적은데도 몸무게가 120, 130이라면 저 2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음식과 관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권용욱 의사는 진단을 합니다. 김정은이 통풍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통풍이라는 것이 바로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병이라고 불린답니다. 왕의 병. 그러면 김정은이는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할 때 스위스에서 나오는 치즈 뭐 이런 걸 많이 먹었는지 하여튼 와인과 치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식 위주. 이 사람의 몸은 한국인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음식 습관은 서양인과 같이 되어 있다. 여기에 어떤 부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김정은이 선천적보다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비만 환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동생 김여정은 날씬합니다. 몸이. 특별히 몸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이 찌는 것은 식생활과 관계가 있다. 식생활. 그런데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은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환경적 요인과 맞아떨어져야 그게 병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폐기능이 약한 것이 분명하니까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가계의 이력입니다.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은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버지 김정일은 당뇨병을 앓았고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급사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당뇨병과 심장병이 유전자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는 혈액을 각 신체 부분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심장도 산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면은 경련이 일어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그것이 협심증으로
발전하고 이게 오래 진속되면은 심장의 근육과 세포가 죽게 되고 이게 심근경색으로 흔히 심장마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그렇다고 초고도 비만 자체만으로도 협심증 등 심장병의 위험 인자인데 당뇨병과 심장병의 유전자, 가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위험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떨어뜨리려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저 고급 술, 와인 이런 걸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김정일의 경우에는 얼마나 음식을 밝히는지 일본 음식 전문 요리사, 이탈리아 전문가 이런 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은 일본 음식 전문가였습니다. 그 김정일의 밥상을 차리는데 시가로 한 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2000년 6월에 평양에서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 있었을 때 김정일이가 내어놓은 차림 중에서 곰 발바닥 요리가 있었습니다. 곰 발바닥 요리. 그걸 먹고 온 한국 사람들이 돌아와서 음식 칭찬을 늘어놓기에 제가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몸만 관리를 잘하면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가능하느냐. 그러면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담배와 술은 끊어야 되는데 독재자의 습관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잠자는 습관, 식생활을 바꾸기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부인밖에 없죠. 부하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독재자의 공통점이 늦잠 자는 겁니다. 김정일도 늦잠을 잤습니다. 김정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히틀러도 늦잠을 잤어요. 민주적 지도자의 공통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처칠과 늦게 자는 히틀러의 대결이었어요. 유명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을 때 히틀러는 오전에 자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깨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독일군 대응이 늦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처칠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막 설치고 다녔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늦잠 잘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